지금은 이제 가면 1년 6개월 가고 갔다 오면 가면 이제 가석방을 받아요. 한 1년 4개월 정도 살아요. 1년 4개월 살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그러면 바로 민방위로 편집이 돼요. 민방위. 예비군 7년을 뛰어서 그래서 이제 예비군 훈련은 안 받아도 되고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그런 뭐야 1년 6개월 이상 그 실형을 살면 예비군 자격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이득이면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병역 거부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야기를 조금 뭐 어렸을 때부터 하자면 정말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건 조금 저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집이 되게 일단 좀 못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렇게 밥 굶어본 적도 많고 어머니 이제 행상하시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쉽게 말해 좀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보면 집이 늘 시끄러웠어요. 맨날 이제 뭐 아버지 이제 술 드시고 오면 주사하시고 훈계하고 뭐 때리고 맞고 뭐 집에는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지하철 깜빡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정말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뭐 그때 제가 수단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만약에 나와 같은 시대, 그러니까 내 또래, 내 옆에 있는 애들, 나 같은 애들이 나 말고도 또 있겠구나. 내가 만약에 크면 나 같은 경험을 가진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내 경험을 똑같이 전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저 이제 교대 진학해가지고 했거든요. 어릴 때 저는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게 빈곤이죠. 적어도 사람이 자기 삼시세끼 밥 먹고 자기 생존을 위한 조건은 갖출 수 있는 정도의 빈곤으로부터 탈출, 가난으로부터의 좀 벗어나는 거. 이런 좀 세상이 오는 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워낙 가정폭력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세상에 폭력과 전쟁이라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 일기장 같은 거 요즘 일기장 쓰는 일기장 보면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대학교 가서 이런저런 저는 뭐 대학교 가서는 쭉 학생운동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술 잘 마신다는 이유 하나로 선배의 꼬임에 빠져서 입학 첫날 선배들이 어디 남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산동네 철거촌에 가가지고 전 대학 입학하는 첫날 화염병 만들었어요. 그날 그 용역 깡패들이 무슨 쳐들어와서 여기를 판잣집을 다 없앤다고 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막 하길래 그때 막 무슨 술도 한잔 했겠다 막 정의감이 붙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저기 소주병을 한 박스 갖고 오길래 나는 여기서 2차 하나 보다 했더니 딱 봤는데 이상하게 소주가 다 빈 병인들인 거야. 어디서 소기통을 또 들고 뭐 들고 섞어 먹나 이렇게 했더니 화염병을 열심히 밤새도록 만들고 쇠파이프라는 탁주변이 거기서 지키라고 해가지고 대학 입학한 첫날 시작해가지고 3일 동안 수업 안 들어가고 대학교 1학년이 거기서 사수대가 됐어요. 그게 제 대학 생활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는 데는 이런 학생운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노동 문제나 남북한 통일 문제나 농활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산동네 빈민활동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정적으로 병역법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건 2001년도에 저도 이제 그때 군대를 가야 됐어요. 군대를 이제 앞두고 군대가 이제 준비를 하고, 물론 저는 그때 이제 계속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년 유니온 조합원들이신가요? 아니신 분이신가요? 네. 어쨌든 이런 좀 사회 활동을 하시듯이 저도 대학 졸업하고서 계속 이런 사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인터넷을 보다가 그때 한겨레 20일에 기사가 하나가 났어요. 3월달에. 뭐냐? 여호와 증인들이 집총 거부를 해서 감옥에 간다. 지금 19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 현재. 집총 거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간 청년들이 10,000명에 달한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받아들였던 건, 야,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냐.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냐. 난 자기가 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우리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여호와 증인을 믿든, 근데 자기가 자기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군사훈련을 안 받겠다는데, 총을 안 들겠다는데, 이게 과연 사람이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죄냐. 저는 이런 반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 이 청년들을, 적어도 이 청년들이 감옥에 가는 거는 부정이다. 이건 국가가 저지르는 공식적인 범죄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이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여호와 증인 그 집회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인식이 이제 그렇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하면 대충 딱 도식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증인 국기에 대한 격리 안 하고, 수혈 거부, 또 뭐가 하는 거 있죠. 하여튼 제일 큰 게 수혈 거부죠. 수혈 거부. 그래서 뭐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부모가 헌혈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피가 모자라는데도 수혈을 안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많이 인식이 돼서, 근데 여호와 증인 하면 뭐 그런 거, 수혈 거부, 집총 거부, 얘네들은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이비 이단, 광신도, 이상한 집단.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전부 다 범죄, 이런 도식이 성립돼서 그때 이제 무작정 감옥에 보낸 거죠. 무작정.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도로 다녔어요. 만나기도 하고 자료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다가 어느 순간, 야, 이게 이 사람들 돕는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군대를 가면 나도 거기서 총을 들고 사격 훈련을 하고 사람 모양을 조진해서 거기다 총을 쏘고, 실제로 이제 뭐 가상이겠지만 어쨌든 뭐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심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심장을 넣고 심장을 잘 쏴야, 그러니까 즉사를 시켜야 이게 표창을 받아서 또 이 휴가도 나오잖아요. 특법도 나오고 수류탄 던지고, 이런 걸 내가 한다는 게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냐, 저한테 굉장히 저에게 반문이 되고 고민이 됐어요. 그때는 저도 군대는 가급적 안 가면 좋지만 뭐 다 가야 되니까 뭐 가면 가는 거지, 여기서 끝이어서 군대 뭐 가면 가는 거지, 여기 끝이고, 군대 가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접하면서 제 문제가 됐어요. 군대 가서 내가 하게 된 행위들에 대해서. 뭐 가장 크게는 어쨌든 군대를 가면 기본적으로 군인이 되면 적이 있어야 돼요. 적이.
적군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인 적은 일단 북한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런저런 외국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누구와도 적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저는 적을 만들 생각이 없어요. 내가 왜 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왜 내가 저자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느냐? 내가 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난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누구와도 나는 적을 만들지 않겠다.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것도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군대 가서, 군대 내 의지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서 내가 총 들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격을 하고, 적이라고 명명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그들 죽이는 연습을 하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나는 안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그럼 이거 그러면 뚜껑을 열어봐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열어봤더니 좀 복잡하죠. 일단 부모님 설득해야 되죠. 주변의 친구들,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판 받아야지. 뭐 이거 감옥 가야 되지. 감옥 갔다 오면 이거 이제 복잡해지고. 저도 한 6개월 정도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평소의 신념,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평화운동 한다느니 뭐 인권운동 한다느니 이러면서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불교를 제 사상으로 접해서 불교 활동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입으로 말하고 외쳤던 것들하고 내가 실제로 내 앞에 다가온 내 삶의 과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모순된다.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평화는 뭐고 인권은 뭐냐. 네가 말했던 불교 신자의 가장 1계율은 불살생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부디스트라면, 불교 신자라면 가장 1지침이에요. 이게 소극적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개념이지만 적극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거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방조하지 않고 또는 사람을 죽이는 어떤 도구를 지니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생산하는 일을 업으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수 제품 만드는 일 이런 일을 내가 업으로 삼지 않고 이런 것이 다 불살생 계율 안에 불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걸 돌이켜 봤을 때 제 삶을 좀 깊이 있게 좀 돌아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어쨌든 이렇게 가보자 그런 거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랬고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에 워낙 이 병역 거부 문제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가 뭐였냐면 요하 증인이 병역 거부한다. 이게 제일 큰 장애였어요. 이게 보편성을 획득할 수가 없었어요. 저거는 특정한 종교인들이 하는 특정한 행동 이렇게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한창 논의를 하다가도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야 그건 요하 증인들 그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가장 큰